혹시 그 이 6가지 자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조금 성공하셨던 분이나 네. 아니면 실패 사례 좀 네.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실패한 분? 네. 뭐 이런 사례? 뭐 예를 들면 음. 다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는데 뭐 그분은 여러 가지 지적 자본이라든지 뭐 사회적 자본 다 좋은데 하나가 없는 게 신체적 자본, 건강 자본이 없으셔서 네. 지금 대외 활동을 전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 교감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뭐 그냥 계속 요양원에 계셔야 하니까, 병원에 계셔야 하니까 아무리 뭐 좋은 시설이 좋고 아무리 지원이 좋아도 그 건강 자체, 본인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분도 계시고 뭐 또 저희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인데 건물주이고 뭐 사회적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도 좋고 한데 정체성 자본에 대한 혼란을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동안에 뭐 한 거지?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돈이 많고 건물주인데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밑에 건물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비교적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엔 그분이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 관계의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배우자이고요. 두 번째는 나하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런 친밀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별로 많지 않았고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산 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에 대한 혼란을 겪으니까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직 낙 하나는 골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좀 안타깝죠. 모든 것을 저기 올인하고 저렇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의 대화 소재는 골프밖에 없어요. 누구랑 함께 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에 재테크 방송들 많잖아요. 네. 그 한창 이제 지금은 좀 하락기라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한창일 때는 주식이랑 부동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꼭 그 투자의 대가분들이 네.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 이 돈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네. 그거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책에서 이제 인생 시계를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중년기 이전까지의 삶의 어떤 성공 방정식은 내가 동일한 게임의 룰 아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더 빨리 갖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건물도 사고 이러면서 이제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성공, 성취 이런 걸 목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년기 이후의 삶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의 기준이 좀 달라져요. 네,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뇌의 작용 자체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가지만 최근에 심리학과 뇌신경과학의 콜라보 연구가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장비들이 좀 못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없었는데 뇌를 못 들여다보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fMRI나 이런 그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뇌신경과학자들과 코워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뇌 활동 자체가 그렇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이나 그렇구나. 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삶의 질문들이 달라진대요. 근데 이제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그 순간순간 빨주노초파남보 내가 변하니까 세상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삶의 안정감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기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약간 이제 뭐 돈, 네. 경쟁, 네. 뭐 승리, 네. 성과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하면 네. 45세, 50세가 되면서 아예 뇌 자체가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고 세상을 네. 생각하고 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같은 약간 뭐 추상적인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 네, 그걸 이제 과거에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은 생성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렇게 이제 변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철학의 이런 구루들, 스승 정신적 네. 그런 들 보면 뭐 네. 다 허무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물질이 네. 많아도 뭐 네. 결국 허무하고 약간 뭐 그런 네. 맥락이랑도 네.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삶이 우울하거나 허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삶이 과거처럼 재미있고 막 충만하고 이렇지는 않은 거죠.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와, 네. 되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아직은 이 중년의 그런 인생의 전환점 여기에 좀 들어서기엔 몇 년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아직은 좀 경제적 자본이나 네.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이게 뇌가 변할 수 있고 네, 또 네. 진짜 실제로 45, 50세 됐을 때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을 때 그걸 보신 거잖아요. 네, 직간접적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물씬 드네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삶에서 경제적 자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은 퇴직과 관련된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그 조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많고 자본으로 자본을 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내가 계속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직업의 세계에 머무르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더 아껴 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자본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적 자본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이제 그 이상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연구는 아닌데요. 소득 수준이 낮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료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때 각광을 받는 전공은 경영 경제학이래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연구하는 게 경영 경제학이잖아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이렇게 가니까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건 고고학 인류학이래요. 아, 그래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발전하고 또 성장해 가는가 봐요.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음.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저자님 혹시 뭐 더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을 뵈면 이제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특히 중년에 계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지금 만약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직장 생활 퇴직 준비, 가장 핵심적인 퇴직 준비는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퇴직 준비라고 하면 나가서 뭘 하지?를 먼저 고민하세요. 물론 좋은 고민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고민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앞서서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근육이 마음의 근육, 일하는 근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체적인 근육도 안 쓰면 금방 퇴화합니다. 사람들이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확 빠진대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근육도 쓰지 않으면 금방 약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중년기 이후에는 한 번 빠진 일하는 근육이 다시 재생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금은 대충대충 하다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게 되질 않아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직장 생활을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치열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하는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직장 생활 얼마 안 남았어. 나머지 직장 생활 내가 그냥 대충대충 보내고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퇴직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내가 잘하고 좋아했던 일과 관련된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봄직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좀 탐색을 하시고 경험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교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서빙 같은 걸 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뭐 내가 창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이 소위 말해서 외식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토요일 날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무보수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내가 진출하고 싶은 그 분야를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미리미리. 저는 이제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그렇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경험해 보시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마인드와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제 늙었다와 나이가 들었다는 건 다르대요. 늙었다는 건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이제 좀 퇴화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건 지혜가 늘어나는 거래요. 삶을 보는 눈
통찰, 경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 얼마나 남았다고 네, 이런 태도보다는 계속해서 좀 내가 좀 더 지식과 지혜를 쌓고 경험을 쌓는 네,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중년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퇴직을 하신 분도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퇴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매우 급해집니다. 네. 빨리 내가 과거에 내가 누리던 것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되게 우울하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찾고 싶어 하고 또는 어디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을 좀 스스로 좀 제어를 하셔야 해요. 네. 퇴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선 물리적으로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6개월이 되던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개인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은 체인지와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체인지는 외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오늘 퇴직을 했어요. 그건 체인지죠. 그런데 그 퇴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마음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 트랜지션의 시간은 트랜지션을 하는 시간은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사별인 경우에는 적어도 3년. 네. 또 퇴직인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 퇴직 생활에 적응해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시고 두 번째는 특히 남성분들이 그러시는데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특히 퇴직과 같은 내가 스스로 좀 사회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숨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더 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 특히 퇴직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에 믿을 만한 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을 만나서 내 어려운 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과 함께 이 퇴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잦은 만남, 이런 만남의 자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시간이 흐른 후에 필요한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분투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필요하세요. 네. 직장 생활보다 퇴직 이후의 시간들은 훨씬 더 불안정함이 크거든요. 매달 나오는 월급도 없어요. 내가 매일 나가서 일을 할 자리도 없어요. 매일 만나는 고정적인 사람도 없어요. 결국 이걸 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고 하면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내가 더 주도적이어야 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투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필요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내가 더 열심히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자본의 그 퇴직을 앞두고 알아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퇴직을 한 후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5세, 50세, 55세는 언젠가 태어났으면 한 번은 맞이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꼭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 또 책에 보니까 그 흥미로운 소제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6가지 자본 그거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지금 꿈은 뭐야? 라고 아이가 묻는다면 이런 것도 있고 퇴직에도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이런 되게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책을 한번 보시면서 디테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셨던 그 제목들 거기에 도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선택에서 심리학이 주는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챕터는 한번 읽어보시면 심리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 써놨거든요. 아마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니까 또 그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거고 배경 연구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실제로 데이터 또 많이 근거 자료들 그거 다 쓰시면서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책은 그렇게 논문처럼 쓰진 않았어요. 아무도 안 읽겠죠 그렇게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 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쉽게 잘 읽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연구들 안에서 우리 삶에 어떤 지혜,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자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 인생의 재발견에 구자복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